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 전에 광고 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이 떡볶이 광고냐고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시켜 먹는데요. 여기 업체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속도 편하고 저희 아이들도 어린데 잘 먹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광고비를 받거나 떡볶이를 협찬으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제 돈 주고 사 먹었고 광고비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또 송산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 있는 업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인 송산그린시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서 화성시도 잘 모르지만 화성시의 대규모 신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다른 신도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곳이 될까 의심 가서 놓쳤던지 그 당시 돈이 부족해서 놓쳤던지 몰라서 놓친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기회가 올 거니까요.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 남부에 확대를 해서 보면 화성시가 있거든요. 이 화성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앞으로 생기는 신도시입니다. 송산그린시티가 이 서측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동측, 남측, 서측 그리고 중간에 테마파크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측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남측 산업단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약 31개 필지에 31만 평 정도 분양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파크 부지라고 하는데요. 신세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토지 분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인 서측은 아마도 2년에서 3년 정도 뒤쯤에 토지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룡알이 발견돼 가지고요. 여기는 공룡알 화석지가 되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초원을 가지게 된 곳,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야호를 끼고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송산그린시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대규모의 신도시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처음 시작은 198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와호를 빼고는 송산그린시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와호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바다였던 지역에 간척사업을 벌이기 위해 방조제를 만들었습니다. 간척사업의 목적은 농지 확보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 1차 산업이 메인 산업이었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말합니다. 시와방조제를 1987년도에 착공하여 1994년도에 완공하면서 바다였던 곳이 인공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물을 서해로 빼내어 담수호가 되었습니다. 시와호 북쪽에 안산하고 시흥 산단이 정말 큰 규모로 있죠. 여기서 많은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오염이 심해서 수질이 정말 최악이 되었고 별명이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와호의 물 색깔과 시와호 바깥의 서해 바다 색깔이 다르죠. 시야호에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더 진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간척 사업을 포기하고 수천억을 들여서 오염 방지 공사를 추가로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정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순환시키는 해수어가 되었습니다. 해수를 순환하다 보니까 시야 방조제 중간을 털어서 조력발전소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수차 발전 10기에서 연 25만 4천 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수력발전소가 생기기 전에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가 연 24만 kW로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발전소였으나 현재는 시와 조력발전소가
지금은 그 규모를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와 조력발전소가 세계 최대 크기인 건 모르셨죠? 아쉽지만 아직까지도 시와호에 쌓인 중금속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 옆에는 시와나래 휴게소가 있죠. 날씨 좋은 날에 가보면 경치도 좋고 육안으로 멀리 인천국제공항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라이브 하러 가기도 정말 이쁜 곳입니다. 이제는 관광명소로서 사랑받는 곳이 되었죠. 이렇게 시와호 간척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 자연환경이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어버리면서 정말 넓은 땅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1986년도 계획도를 보시면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남쪽은 현재 테마파크가 들어올 곳과 새솔동, 여기가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었고요. 시와호 북쪽 시흥시 시화공단에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파란 부분은 농지로 개발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 최악이어서 결국에 담수호를 포기하면서 농지로 바꾸는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개발 계획을 보시면 남쪽의 붉은색이 더 커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새솔동과 테마파크 부지, 송산그린시티 남측도 약간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붉은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왼쪽 초록색은 농지로 개발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이 틀어졌죠. 2000년 이후 시와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정부는 시와지구 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개발 계획을 보시면 1999년도에 송산그린시티 동측 새솔동 왼쪽으로 공용할 화석지가 발견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시와호 담소화가 포기되면서 결국 농지 조성 예정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약간 현재의 송산그린시티 모습이 나오죠. 또한 시와호 북쪽으로는 기존 신도시 계획에서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도시 인구 계획을 5.5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2008년 국토부는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도시를 개발하는 송산그린시티를 개발 계획으로 승인했고요.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거의 지금과 개발 계획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2007년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MOU를 맺었다가 파기가 되면서 테마파크 부지가 사라지고 지금 사진과 같이 신도시가 생기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테마파크 부지를 보시면 골프장과 주거용지, 상업지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과거 테마파크 부지에 MOU를 맺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썰을 잠깐 풀자면요. 2000년 초에 아시아에 한류바람이 불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브랜드가 한국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니버셜과 MGM,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니버셜에서 송산그린시티에 약 130만 평 부지에 총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지금의 테마파크 계획처럼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워터파크, 골프장 등 복합타운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투자는 롯데와 포스코에서 공동 출자하기로 하고요. 리조트 전체 투자금 3조 원 중에서 테마파크 건설에만 1조 원이 배정되었으며 테마파크 면적은 약 16만 평이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마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리조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수자원공사 간의 사업지 매입 가격에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수자원에서 사업 무산을 검토하여 민간 개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영 개발로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경기도와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공영개발 또한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니버셜에서 한국 대신 중국 베이징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과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아쉬운 상황에서 2015년 말에 수자원공사에서 유니버셜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니버셜을 테마파크의 우선 협상자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보고 주변 토지를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버렸죠. 지금 2023년이 되어 지나고 보니까 토지값이 많이 올라서 결국은 잘 투자한 결과가 되었네요. 역시 토지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2017년 사업협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유니버셜과는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니버셜과의 간단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2008년에 국토부에서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발계획은 2009년 착공하여 2012년에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과거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약 8조 원을 지출하여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사실상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써야 할 돈을 미리 땡겨서 4대강에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은 무지막지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주민과 투자자들의 속이 터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9년 다시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화이팅하면서 화성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경기도가 계획을 수정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인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네요. 테마파크 부지는 유니버셜 사건 이후로 계속 표류하다가요, 결국에는 2018년도 11월에 테마파크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신세계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영상 여기 위쪽 있죠? 여기에 링크를 걸 테니까요, 클릭해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약 1700만 평의 대규모 사이즈로 총 6만 세대 15만 명의 인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0만 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겠죠? 우선 여의도가 100만 평입니다. 이 송산그린시티는 여의도의 약 17배가 되는 아주 큰 규모고요. 수도권에 광교 신도시가 약 340만 평,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가 약 400만 평, 동탄 1, 2 신도시가 약 1000만 평, 그리고 과천시가 1080만 평 정도 됩니다. 과천시보다 더 큰 규모인 신도시입니다.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현재 남측 산업단지는 토지조성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에 토지 분양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입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축 주거단지는 너무 넓어가지고요, 1, 2, 3단계로 나누었는데 현재 1단계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나 최근에 수자원에서 4대강 부채 상환 방법 중에 하나로 송산그린시티를 조기 분양해서 갖겠다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의 주택보급 3기 신도시 정책과도 맞물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송산그린시티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도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신도시는 활기가 넘치고 자급자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구가 받쳐줘야 하는데, 신도시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신도시 주변에 직장의 존재고요. 두 번째가 신도시로 유입할 수 있는 주변 도시의 인구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산그린시티의 크기만큼이나 시와호 바로 위에 다리만 건너면 안산과 시흥에 엄청 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말에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송산그린시티 인근 송산면과 마도면, 서신면에도 공장과 산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시 자체에 대형, 중형, 소형 기업이 약 12,0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 조건은 충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주변 도시인데요. 유입할 수 있는 인구는 화성시에서 다리만 건너면 도착하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 안산시는 약 63만 명인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약 51만 명인데 과거에 증가했다가 현재는 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송산그린시티가 완성됐을 때 두 도시에서 다 넘어오진 않겠지만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고요. 거기다가 주변 직장으로 인하여 전국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목표 인구인 15만 명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대부분 가까운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녀를 신도시에서 키우고 싶고, 새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 그리고 새 건물과 주변의 새로운 공원, 녹지, 그리고 정비된 바다까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죠. 신도시의 인구 증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보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임대 가격이 싸집니다. 전월세가 저렴해서 모험심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먼저 이동을 합니다. 생각보다 모험심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여기로 왔겠죠. 주변 환경도 깨끗하니까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에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편리하기도 해서 정착을 하면서 청약도 넣어보고 하다가 청약에 당첨되던지 청약이 떨어지면 집을 매수하는 과정으로 바뀌죠. 물론 처음부터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면서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초, 중,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그에 맞춰서 학군과 상권이 생기고요. 저는 송산 그린시티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산시장님과 시흥시장님이 견제를 많이 하실 거예요. 다른 신도시의 주변 도시들도 그랬거든요. 화성시장님은 행복하시겠죠? 지금 제 유튜브 안산시민분들, 시흥시민분들 잘 보고 계시죠? 주변에서 넘어올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처럼 대전, 공주, 청주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넘어왔듯이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대부분 송산 그린시티를 채워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셉이 수변도시입니다. 사실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를 두고 수자공사에서 중저밀 밀도의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기대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미리 진행한 세솔동을 보게 되면 넓게 뻗은 도로와 주변 정비된 공원, 택지 안에 넓은 도로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수많은 신도시 중에서 여기 송산 그린시티를 선택했듯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특히 수도권이 아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돌고 돌고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늘어나는 도시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화성시는 매월 4,000명씩 인구가 늘고 있고요. 올해 말에 100만 명이 되어 특례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송산 그린시티의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송산 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아파트와 토지의 분양가 그리고 화성시 주변 호재 등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하며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